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28일 오후 12시 34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19.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의미 있는 조정 지속하면서 결국 이전 저점 갱신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 지지 구간에서부터 정확하게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7월 말에 들어와 있는 만큼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일정들이 빡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체크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매매 타점 잡는데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죠. RSI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현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지표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도 조정 오기 전에 빨간색 신호 보이고 있었고요. 이후 저점 찍고 상승하기 전에도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지난주 월요일이었고 지난 캡처 영상 보시면 이 당시에 저점 추가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최고점 부근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 지지와 저항 정리해드리는 화면에서 당일 저녁 이때 당시 저녁 9시까지 중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118.5에서 118.6K 정확하게는 118570이었죠. 이 118570 라인 위에서 캔들이 잘 안착시키는지를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이후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18570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었는데 이후 캔들 흐름 보시면 정확히 다음 봉에서 즉 제가 말씀드렸던 저녁 9시에 마감된 해당 캔들에서 이 118570 라인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져버렸죠. 바로 앞전 캔들에서 하락 추세 돌파해서 올라가려는 양봉 이 캔들이 결국 페이크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음봉 내리기 시작한 뒤로 캔들은 하락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래로 쭉 빠지게 되는데 제가 아래로 빠질 때 특히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죠. 비트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뺐던 118.5에서 6K 여기 위에 다시 올라가서 안착시켜야 되고 지지는 116K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로 115.2K를 이때 당시부터 잡아드렸었어요.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렸던 지지 구간을 보시면 여기 116K부터 시작해서 114K 후반 정도까지 잡아드렸고 그중 가장 중요한 지지로 115.2K를 잡았죠. 근데 다음 캔들에서 보시면 아직 여기 116K를 닿지 않았는데 캔들이 바로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여기 보이는 중요 지지 뿐만 아니라 지지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던 116K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길래 조금 이상하다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118570 이 초록색 위로 저항을 하나 더 잡아드렸죠. 119K 때도 있지만 중요한 저항은 120에서 120.4K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에서 120.4K 이 저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해당 저항 구간에서 캔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118570, 118.5에서 6K 넘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를 지지 삼아서 캔들이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120K 때 중요 저항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음봉 내렸고 보시면 정확하게 118570 이 라인에서 지지받아주나 했지만 이내 다음 4시간 봉에서 아래로 빠져버렸죠. 이후에는 계속 저점 내리는 움직임 나오다가 이내 다시 음봉 빼기 시작하면서 큰 음봉으로 쫙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지 구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흐름 계속해서 보실게요. 큰 음봉 팬티에 한 번 더 저점 낮추지만 제가 지지로 잡은 구간 한치도 벗어남 없이 114.8K 연두색 네모박스 터치하고 캔들 마감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115점 위에서 해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115.2K 지지 삼아서 양봉 올렸다가 다음 봉에서 약간 더 빠지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지지 라인 115.2K는 잘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아직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15.2K 잘 지켜주고 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남겨드릴 당시가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약간 더 저점 내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버티면서 이번 주에 115.2K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약간 더 빠질 시에 113K까지 터치는 할 수 있지만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115.2K 위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줘야 여기서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은 116.7K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항을 잡아드렸어요. 여기 위로 일단 올라와 주는 게 1차적인 목표다라는 얘기입니다. 116.7K가 어디냐면 이 노란색 선이에요. 여기 위에 있어야 추가 반등을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후 캔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115.2K 잘 지킨 상태로 이후 양봉 2개 올려줬고요. 116.7K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서 캔들 안착 마감시킨 후에 추가로 상승 이어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상승 위에서 돌파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8570 118.6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킨 후에 현재까지도 이 윗구간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 타점은 1차로 제가 계속해서 중요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116K 아래쪽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셨을 수 있겠죠. 여기서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 잘 보고 계셨다가 116.7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켰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분할 매수 들어가셨어도 현재 평단이 괜찮은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수 타점 잡을 때 꼭 하나 더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RSI 지표죠. 저는 계속해서 최고점에서부터 ABC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렸고 이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는 아직 A파 저점을 갱신하기 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 A파의 저점을 내리는 C파 조정이 나온다면 제가 분명히 중요한 지지를 잡아드릴 거라고 그리고 그 중요 지지 구간에서 RSI 지표를 같이 체크하시면 매수 타점 잡기가 쉬우실 거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제가 보고 있던 주 시나리오대로 비트는 이전 저점, A파 저점을 한 번 더 내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15.2K 여기를 지지 삼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구간 닿았을 때 RSI 지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파동 여신이 말한 중요 지지가 115.2K 있다고 했지. 근데 캔들이 지금 이 구간에 닿기 시작했네. 이 구간에서 RSI 지표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켜서 보자.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캔들이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죠. 근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는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캔들 꼬리뿐만 아니라 몸통의 위치도 보면 점점 더 아래로 빠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RSI 지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지표 간의 저점 간 괴리, 명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지지 구간에 닿았고 상승 다이버전스도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이후 어떻게 됐죠? 정말 쭉 올랐죠? 그래서 지표를 활용하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나 저항선과 함께 활용하기가 비교적 정확도도 높이고 쉽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뿐만 아니라 저항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제가 지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던 116K 닿기도 전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118570 여기 위에도 올라가서 안착을 시키는 거죠. 이 움직임까지 보고 RSI 지표를 같이 켜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찐으로 상승하는 거라면 시장의 힘이 잘 받쳐주고 있는 걸 테니까 RSI와 캔들 간의 괴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보시면 118570 위로 돌파하러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RSI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괴리가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18570 위에 올라가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뒤로 다음 저항이라고 잡아드렸던 120에서 120.4K까지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가파르게 높입니다. 근데 RSI 지표는 어느 순간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죠. 시장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었던 거고 이후 캔들은 약간이나마 더 고점을 높이게 돼요. 그런데 RSI 지표는 추가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여전히 아래쪽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RSI 고점은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한 뒤로 캔들은 실제 조정이 오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 다시 반등 왔을 때도 제가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118570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보시면 캔들은 고점을 높였죠. 근데 RSI 지표는 고점이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한 뒤로 저점을 크게 내리는 조정이 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 구간에서도 조정이 오기 전에는 어김없이 이런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구간에서도 캔들은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RSI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죠. 단기 하락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RSI관에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소스코드는 RSI 다이버전스 신호를 표시해줌과 동시에 매수 매도 타점도 이렇게 색으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고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중간에 반등 올 때도 보시면 초록색 신호 뜨면서 반등이 왔었고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초록색 신호 뜨면서 반등이 왔었죠. 그리고 제가 잡아드린 저항 구간에서 역시나 빨간색 신호 뜨면서 확실한 조정 신호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잡아드린 중요 지지 구간에서 초록색 신호 뜨고 있었고요. 이후 좋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SI 다이버전스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적용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차트는 이더리움 1시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소스코드에서 빨간색 신호 뜬 후에 조정이 나왔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후에도 잘 올랐지만 이전 고점 부근에서 빨간색 신호 뜨면서 조정이 진행됐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조정 끝내고 다시 이전 고점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 흐름 나오기 전에도 이 저점 라인에서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어요. 소스코드에서 보이는 해당 신호 보시고 매수 진행하셨다면 지금쯤 3일 만에 12%가 넘는 수익률 보고 계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다른 코인 솔라나 볼게요.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빨간색 신호 중첩돼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RSI 고점은 아래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었고 이런 신호가 소스코드에서 빨간색으로 잘 보이고 있었어요. 이후 솔라나는 15%가 넘는 조정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 저점 라인 부근에서 초록색 신호가 확인됐고 이는 상승 다이버전스로 이제 가격이 곧 상승할 테니 매수 진행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캔들은 저점을 계속해서 아래로 빼고 있어요. 저점 갱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RSI 지표는 더 이상 저점을 내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RSI 지표 매매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자료 요청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예상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조정이 현재 찍은 저점에서 끝이 났을 가능성을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115.2K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중요 지지를 터치하고 강력한 힘으로 반등을 시작한 점.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넘겨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18570, 118.6K 부분을 넘긴 상태로 윗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에서부터 시작한 큰 하락 추세 저항을 모두 뚫어낸 상태로 이는 추세 전환이 시작됐음을 확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 현재의 비트가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비트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형성되어 있는 단기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당분간 추가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가 맞고 있는 저항은 중간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저항입니다. 이 구간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고점과 저점이 차례로 낮아지는 이런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맞고 있는 저항을 뚫어줘야 하겠고요. 현재 해당 저항의 디테일한 가격대는 119.6K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 올리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채널의 중단선인 117K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117K 부근에는 채널의 중단선 지지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또 다른 분석의 지지들도 이 구간에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비트가 한 번 더 빠지고 간다면 중요한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동상 시나리오는 제가 이렇게 ABC가 끝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가 임펄스로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118K 넘기기 전에 해당 구간에서 앞으로 파동 카운팅상 고점이 최대 3번 정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한 번 올렸고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한 번 더 오르는 거죠. 이번에 정말 상승이 이전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최대 3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저는 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고점이 경신되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해당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여기서 이렇게 ABC로 빠진 이 저점 구간에서 아직 조정이 마무리된 게 아닐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ABC 3개로 빠진 게 작은 A파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이 B파로 하나, 둘, 3개로 올라간 다음에 이후 C파가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상승하는 해당 그림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 임펄스로 바로 상승을 시작하든 아니면 한 번 더 현재 저점을 내리는 조정을 줬다가 가든 결국 추가 상승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찐 상승이냐 혹은 조정 B파의 되돌림 반등이냐 하는 것은 이후 캔들 모양 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지지나 저항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과 텔레그램 게시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주 시나리오는 현재까지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올라온 이 모양이 이전 최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가는 임펄스로 보겠다는 게 제 주 시나리오입니다. 제 개인적 분석에 의한 관점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갈 만한 시장의 이슈가 뭐가 있느냐, 그럴 만한 모멘텀이 시장에 자리하고 있느냐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경제 일정들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표 발표와 금리 결정 그리고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7월 30일 백악관은 첫 번째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비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한 호재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30일에는 고용지표와 함께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31일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근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다음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죠.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요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일 모레인 7월 30일과 7월 31일 양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7월 31일은 월봉이 마감되는 날이죠. 7월의 월봉이 어디서 마감을 하고 8월의 월봉이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캔들의 모양이나 움직임도 잘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경제 일정들이 있는데 비트만 움직이진 않겠죠? 알트들 역시 큰 변동성 예상됩니다. 제가 테더 차트 같은 경우는 주봉상 봤을 때 여기 20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저점의 상승 추세 지지 여기까지 1차 목표로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중간 지지를 닿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에 테더 일봉상 분석한 관점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1차 저항으로 4.38에서 4.39, 2차 저항으로 4.43에서 4.44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1차 저항이고 여기가 2차 저항이에요. 저는 힘있게 좀 더 치고 오른다면 4.44까지 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비트가 약 113K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 말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가 115.2K에서 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상승하면서 테더는 아래로 잘 빠지고 있고요. 이건 지운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더만 보면 일봉상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마감한 이 캔들의 마감이 굉장히 잘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전 저점, 단기 저점도 아래로 빼면서 마감을 해줬고 이 중간에 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트 비롯한 알트코인들 상승 움직임 나오겠죠. 이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제가 63%부터 62%까지 이 구간 장대 음봉으로 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 나왔죠. 이후에 제가 도미넌스 차트 반등 나온다고 해도 여기 62%못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여기 62%못 넘기고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알트는 이제 여기 60.2에서 60.4입니다. 여기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때처럼 장대 음봉 내릴 수가 있어요. 비트 도미넌스 빠진다는 말은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란 걸 뜻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 마켓캡 보여주는 토탈 투 차트 보시면 제가 중요한 저항 1.57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1.57부터 1.6입니다. 일봉상 봤을 때 아직 이 구간 터치하지 못하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를 터치를 한 상태에서 빠졌으면 의미 있는 조정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오른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그냥 돌파하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은 단시간 받겠지만 크게 보면 장대 양봉으로 쭉 치고 돌파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에서 토탈 투 차트 캔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 알트 매매하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트들 다 조정 왔다가도 회복한 모습이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제가 여기 노란색 선 돌파하고 나면 이전 고점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오를 거라고 했어요. 이대로라면 이더리움은 신고점 경신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린 알트 자료에도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저항을 따로 더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잡아드린 저항 구간 넘어서면 다음은 고점 경신하는 위쪽이 다 뚫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물론 자잘한 저항들은 있겠지만 자료에는 잡아드리지 않았고요. 상황 보면서 업데이트 필요하다면 자료 신청하신 분들께 지지저항선 추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자료에서 솔라나라든지 페페, 리플도 마찬가지고 아직 위쪽에 잡은 저항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선과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알트 자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계신데 간혹 텔레그램이나 댓글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차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 기준에서 위아래 모두 유동성 확인되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120K 후반대 120.9K 정도 해당 구간에 유동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18.5K에서 118.3K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에서는 위쪽으로 120.5K에서 120.8K 정도 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8.4K에서 그 아래 구간에 117.4K 그리고 117.2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쪽 구간보다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 물량으로 집중되어 있는 구간은 117K 부근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가 뚫어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저항은 119.6K 부근에 있습니다. 이후 중간 저항은 120K에 있고요. 이후에는 121K 중후반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은 121K 후반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 이대로 빠진다면 중간 지지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지는 117K에 있습니다. 117K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채널의 중단 라인이기도 하고, 청산맵 상에서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이 유동성으로 자리한 곳이기도 했죠. 아래까지 빠진다면 주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만 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비트코인 시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9.4K 부근에 있고요. 제 영상이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